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졌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마음도 좋지 않네요.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말에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손 가득히 무언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시모의 짐을 들어주면서 보자기에 쌓여져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해서 오신 거였어요.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매일 먹다가 안 먹으면 허전하고 생각날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이왕 온 김에 두고두고 먹으라면서 꽤 많은 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당연히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남편의 아내로서 충분히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남편이 시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 숟갈이라도 뜨고 나가라며 아침부터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은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날 일정과 함께 점심을 예약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거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모도 저희의 일정에 같이 따라가겠다며 싸우신 음식들을 냉장고에 집어넣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당황한 상태라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름 전부터 모든 일정을 준비한 1박 2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는 거고 저희의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오실 수 있는 건데 시모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려는 부분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싫은 거니?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연락 한 통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꽤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일정들이고 추가 예약이 안 되는 상태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제가 따로 일정 잡을 테니 그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놨더니 결혼했다고 엄마는 이제 찬밥 신세인 거야? 너희 아버지는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맨날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수발 들면서 고생하고 있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신경 썼으면 너희 둘이 여행 일정을 잡진 않았겠지. 아들, 네가 결혼하고 분가한 상태라 그 빈자리가 엄마는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아주 살만하니?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건가 보다. 엄마는 무조건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일정 새로 잡든지 해라. 여기까지 먼 길 오는 동안 음식 식을까봐 서둘러 왔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방해만 되고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이나 보이고 세아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시애미가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빈말이라도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지. 표정 관리 안 돼서는 대놓고 싫다는 얼굴을 하고 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연락 한 번만이라도 주셨으면 저희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겠죠. 어머님도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계시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해왔는데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아버님은 어떡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로 계획해서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이번은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서둘러 출발해야 예약해놓은 스케줄에 지장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예약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돈도 지불한 상태인데 안 갈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둘이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거라. 나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노인네 수발이나 들어야겠다. 요양원을 알아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맨날 이렇게 사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모르지? 시모는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화를 내시곤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저희도 같이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출발 직전에 집에 들어오신 거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발 전에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던 터라 1박 2일 동안의 여행 일정 동안 마음 편히 다녀올 수가 없었죠. 남편은 주말에 한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외식하면서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다가온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꺼내들자 시모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금세 잊으셨는지 활짝 웃고 계셨어요. 다행히 기분 좀 풀어지신 것 같아 분위기 좋게 넘어가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모가 저를 뒤따라 오셨고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기다리셨는지 따로 대화하길 원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가 기분이 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너희들한테 서운한 게 한 트럭은 된다. 그런데 왜 전부 잊어버린 듯이 웃으면서 너희를 반겨줬는지 아니? 너희 시애비가 가족끼리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럼 어머님께서 그이한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이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도 없는 표현을 굳이 하시는 거죠? 그럼 내 아들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야 되겠니? 저 노인네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이득 볼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만들어뒀던 음식들 전부 다 먹었다며?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한번 들릴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내 아들 먹일 밥은 내가 할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으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괜히 너랑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나눈 대화들 쓸데없이 주둥이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라.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의견을 물어볼 생각도 없으셨는지 일방적으로 시모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이 나쁘거나 서운했던 것보다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되었어요. 그만큼 시모가 저에게 뱉은 한마디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같이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직접 몸을 움직이시는 시모의 행동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고 남편도 시모가 새벽부터 신혼집에 찾아와 주방에서 시끄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듯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락하고 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는데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저희 부부 말고도 지금 다른 집에서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시끄럽게 움직이셔야겠어요? 다 너 생각해서 그렇지. 너 아침 안 먹으면 속쓰려 하잖니. 그리고 새아가가 아직까지 네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면 엄마 입장이 난처하잖니. 새벽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더 눈 좀 붙여라. 아침상 준비되면 그때 깨워줄 테니. 새아가 뭐하고 있어? 내 아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방 안으로 다시 들여보낸 뒤 주방에서 혼자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출근하려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눈 좀 붙이고 있으라는 말을 하셨지만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저는 며느리의 입장이라 시모의 일손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뒤에 저에게 아침상을 준비시키면서 또 다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또한 예민한 상태였지만 새벽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시모의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키는 걸 최대한 토달지 않고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결국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의 불만들이 시모를 향해 쏟아지더니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어요.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한 행동들인데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했니? 그건 엄마 생각이죠. 저희 부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들이라도 이제 결혼했고 따로 살림을 꾸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누가 봐도 엄마가 100번 잘못하신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러다 제가 싫다고 떠나가면 그땐 저 감당할 자신 있으시겠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으면 엄마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셔야죠. 한 번만 더 엄마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와의 이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시는 행동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를 버리고 새아가랑 단둘이 살아가겠다는 거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시모는 남편의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답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시모의 모습은 무뚝뚝하고 평소에도 살갑게 대해준 적 별로 없었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을 보면 남편에게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남편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털어놨어요. 이대로 장시간 동안 살게 된다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겨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다시 다가온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춰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남편과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시모에게 다가가면 그래도 노력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모는 집에 찾아오는 것부터가 눈치를 봐야 한다고 싫어하셨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건데 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시모의 일방적인 생각은 전혀 조율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위험까지 와서 얼마 전에 병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변화된 환경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맞춰 나가야 앞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쌓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드리면 어머님도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들어보면 어머님이랑 살가울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희끼리 따로 나와 살면 어머님이 편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아 이 사람도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어머님의 생각을 모르겠다며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결혼했다고 해서 담 쌓고 살면 그게 가족이니? 시모와는 어떠한 조율점도 찾지 못한 채 결국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린 상태로 집에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출발한 지 10분 정도 되었을 때 워낙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작은 방에 놓고 온 걸 깜빡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또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지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길래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시부와 방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나한테 재산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제 갈 때 됐으니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내 아들한테 재산 넘겨주고 떠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수발들며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야? 받을 거 다 받아먹고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당신이 내가 성재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음식도 만들어갖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결과는 이런 거야? 당신 내 성격 몰라?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손에 쥘 때까지 멈추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지? 결국 누구 하나는 피를 봐야만 이 상황이 끝난다는 건데 몸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해보겠다는 거지? 앞으로 이 집구석에서 혼자 살아가 봐. 나는 당신이 굶어 죽던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던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결국 당신이 잃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을걸? 조만간 이 집도 처분해서 내 아들한테 전부 다 넘겨줄 거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 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핸드폰만 가지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차에 올라타 남편도 시부모님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남편은 이미 많이 피곤하다며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의 대화에 끼어봤자 더 크게 화만 불러일으킬 거라며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 듯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부는 정말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시부의 부름으로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집안에 필요한 물건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할 거라면서 집안을 정리해 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입술이 산만큼 튀어나와 계셨습니다. 남편이 살았던 집은 꽤 특별한 집이었어요. 시부가 처음으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 자란 곳이라 많은 추억들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죠. 시부는 시모와 사시기에는 너무 넓기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면서 서둘러 짐을 정리해 주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필요한 물건들 빼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작은 다락방 하나가 보이길래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꽤 많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건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자리를 잡아 앉은 뒤 꽤 오래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작은 앨범 하나가 눈에 띄길래 꺼내서 펼쳐보니 그 안에 꽤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고 제 심장은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돼서 일단 급하게 앨범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떼어내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고 앨범을 제자리에 넣어둔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바닥에 작은 초소형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어 조심스럽게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들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던 도중 남편이 저를 찾고 있는 목소리에 일단 급하게 다락방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편을 도와주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짐 정리하는 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대충 정리를 마친 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건지 알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집안 정리가 끝나고 남편이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정리한 뒤 시부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시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시모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재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시모는 시부에게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명절날 모두가 시부가 있는 요양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입을 여셨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처분 중이다. 그런데 너희 엄마가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나와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붉히며 지내고 있는데 아들, 너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내 재산이 너희 엄마한테 일부 넘어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 아빠 옆에서 평간호해 드렸으니 재산은 당연히 엄마가 가져가시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 재산 그렇게 욕심 없어요. 지금 저희 둘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냥 두 분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명절인데 굳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엄마도 아빠가 재산 저한테 주겠다고 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져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두 분 세상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욕심 부려서 가족 간에 금이 깨지는 건 보고 싶지 않네요. 오늘 같은 날 돈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들었지? 성재는 당신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한테 넘겨줘. 내가 허튼 곳에 쓰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 당신을 선택한 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야. 눈 감는 순간까지 나는 아마 편히 눈 감지 못하겠지.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 삶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내가 가진 재산을 주고 싶지가 않아. 그동안 내 아들한테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더 후회스럽다고.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뭐 얼마나 바라는 건데? 이제 정말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나?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좋아서 만나셨다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예요? 언제까지 숨기면서 살아가실 건데요? 진실은 분명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까지 뭘 잘못 먹었니? 명절날 괜히 눈물 쏟아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라. 그래도 오늘 내 아들이 재산을 포기한다니까 넘어가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죠. 저는 시모에게 가방에 있던 봉투를 꺼내 던졌고 시모는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어 안의 내용물을 꺼내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남편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빼서 읽어 내려간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남편에게 전부 보여줬고 남편은 건네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자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당황해하더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하게 거부했어요. 시모는 넋이 나간 얼굴을 하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남편에게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붙잡는 순간 남편이 시모의 얼굴에 뺨을 내려치면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내 친모고 당신은 아버지랑 바람난 내연녀라는 거잖아. 나는 그동안 당신의 더러운 손으로 자라왔던 거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을 엄마라고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내 친모가 나를 업어주고 있는 이 사진을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처음 보게 된 거라고. 당신은 우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해놓고 그동안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왔었나 봐.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이 편지가 다락방에 쭈그려서 적었다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냥 단순 사고였어. 다락방에 있는 줄 몰랐다고. 너희 아빠랑 여행 가는데 정신 팔려서 깜빡했던 게 집에 들어와서 생각난 건데 우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솔직히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서 나를 떨어뜨려 놓은 건데?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돈으로 때우려 하신 거예요? 내 30년이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의 얼굴을 이제야 봤는데 그게 용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서 한 사람을 세상 떠나게 해놓고 지금까지 서로 웃으며 행복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걸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겠다는 재산 저는 받아야겠어요. 당신 목구멍으로 들어갈 돈들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내 남은 인생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들 무너뜨릴 거야. 경찰도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린 사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를 내 친아들로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키워줬다고. 비록 너희 아빠랑 내가 안 좋은 방식을 선택하긴 했지만 너한테는 진심이었다고.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요양원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뒤를 따랐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몇 날 며칠 동안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친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했고 시부는 이런 사실을 세상 떠나실 때까지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진실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밝혀지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마셨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지금의 시모였고 시모는 죄책감에 시부와 자주 왕래하며 남편의 친모를 간병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시부와 정분이 나게 되면서 두 분이 여행을 떠날 때 남편의 친모를 다락방에 한 달 이상 방치하고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았던 친모는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이 와중에 시모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뭐든 다 가져야 한다며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이 불륜관계를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으면서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은 시부모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시부가 현재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며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냐고 시모는 저한테 남편을 설득해서 요양원에 와주길 바라시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부의 마지막 순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모는 비록 내연녀의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 친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겪은 아픔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나마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작년 겨울날 한참 깊은 잠에 빠질 시간에 남편이 침대에서 뒤척이며 일어나길래 화장실에 다녀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워낙 잠기가 밝았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밖으로 나간 남편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는데 핸드폰은 안방에 두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뒤 뒤척이고 있는데 금방 들어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간을 넘어가자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찾게 되었어요. 혹시 차에 간 줄 알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딱히 갈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할 만한 장소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날 빼곤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라 혹시 제가 모르는 우울증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제 걱정은 점점 더 커졌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길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동네를 돌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집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죠. 큰일이 생겼는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무사하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는데 얼굴이 뽀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말도 없이 지금까지 어디 나갔다 온 거야? 걱정돼서 한참 동안 찾고 있었잖아. 조금만 늦게 연락 줬으면 경찰에 신고할 뻔 했다니까? 무슨 일 없는 거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 거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그냥 겨울이고 날도 추운데 몸이 너무 뻐근한 것 같아서 잠깐 목욕탕에 다녀왔지. 괜히 당신 깨우고 싶지 않아서 몰래 다녀오려고 한 건데 나를 찾겠다고 밖에까지 돌아다니면 어떡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들어올 텐데 핸드폰이라도 가져갈 걸 그랬네. 어차피 탕에 들어가면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고 나간 건데 다음에는 내가 미리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눈 좀 붙여. 나는 곧 출근해야 되잖아. 남편은 목욕탕에 다녀와서 배가 고픈지 냉장고를 뒤적거리길래 제가 상을 차려준 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걱정하지 않게끔 새벽에 목욕탕을 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내 남편은 며칠에 한 번꼴로 목욕탕을 다녀왔었어요. 시간대는 항상 비슷했는데 저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며 근육이 자꾸 뭉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전체가 주저앉는 거라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매번 내어주었고 보약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뿐인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었네요. 그래도 신경 좀 써주니 몸의 활력을 다시 되찾은 듯 점점 좋아지는 몸 상태를 보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고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제 딸들도 새해도 찾아온 김에 같이 목욕탕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결제를 하며 사장님과 새해 인사를 주고받다가 남편 얘기를 꺼냈는데 사장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자주 왔었다고? 우리 남편이 낮에 관리하고 내가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새벽에 목욕탕에 오신 분이 5손가락에 꼽혀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 하겠어? 동네에 목욕탕이 여기밖에 없잖아. 민서 아빠가 우리 목욕탕 왔다고 그래? 그이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마다 목욕하고 왔는걸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뭉친 몸을 좀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사장님 목욕탕에 다녀왔었는데 그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요. 정말 민서 아빠 여기 안 왔어요? 내가 민서 엄마네 가족 불화 만들려고 거짓말 하겠어? 우리가 얼굴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없는 얘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잖아. 확실하게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봐. 목욕탕 사장님과 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끔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애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갔다가 안부차 인사를 하면서 남편 얘기를 잠시 꺼낸 것뿐인데 사장님은 남편이 목욕탕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무언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는데 애들이 목욕탕에 언제 들어가냐고 보채길래 오만 가지 생각 속에 애들을 씻기고 겨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시간 동안 남편이 겨우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간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기 위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남편에게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온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했었고 어김없이 새벽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다녀온다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목욕탕 가는 거 지겹지도 않아? 당신 요즘에는 거의 매일 다녀오잖아.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도 되지 않겠어? 새벽만 되면 다녀오니까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 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절을 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 나도 지금 패턴으로 살고 있으니까 건강도 다시 되찾은 거지. 당신 힘들까봐 애들 자는 거 보고 아무 방해 없이 혼자 다녀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목욕탕은 집 앞에 있는데 혹시 먼데 다녀? 간단하게 목욕만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요즘 들어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집 앞에 있는 목욕탕 다녀오는 거지. 동네는 한 군데 말고는 없잖아. 요즘에는 눈도 좀 붙이고 와서 좀 늦는 것뿐이야.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목욕탕에서 또 집에 들어오면 잠은 언제 자? 차라리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들어오는 게 낫지.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럼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늦지 않게 올게. 남편은 저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와 대화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상 눈앞에서 남편의 거짓된 행동을 보고 있으니 더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 아이 낳는 것도 미룬 채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하며 달려왔었고, 그렇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뒤늦게 아이를 가져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모르는 행동들을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곧 무너질 걸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만 내리치며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현관문을 열고 몇 시간 뒤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자고 있는 척 연기를 했어요. 남편은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살핀 뒤 주방에서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려고 다시 현관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목욕탕으로 달려가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께 새벽에 남편이 왔냐고 물어보니 온 적이 없다면서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냐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대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며 부탁을 했고 사장님은 목욕탕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남편은 정말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확실하게 확인한 순간부터 저도 결정을 해야 했기에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어떠한 증거물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현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역시 어김없이 남편이 새벽에 목욕탕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뒤따라가기로 마음 먹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뒤에 남편이 밖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목욕탕을 다녀온다는 말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뒤따라 가려 했는데 남편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분명 아래로 향해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왜 바로 위층에 멈춰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비상계단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간 뒤 2개의 문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남편이 둘 중 하나의 문으로 들어갔을 텐데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미련하게 비상계단에서 숨죽이며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이 밝아올 때 갑자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길래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을 제 핸드폰으로 담게 되었고 남편의 배신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오빠 말대로 바로 위층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야? 말만 하루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해놓고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잖아. 나도 이제 이런 관계 지겹다고. 내가 왜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밖에서도 만나긴 하지만 집에서도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그게 부부인 거지. 지금은 그저 동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해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냥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 없잖아. 걱정하지 마. 들킬 일은 전혀 없어.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온 일자 무식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철석같이 믿는다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봄이 지나가기 전에 정리하도록 할게. 나도 지원이랑 같이 살고 싶지. 이런 생활 유지하고 싶겠어?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오빠 믿고 좀 더 기다려봐. 준비되면 얘기해줄게. 일단 서둘러 출근해야 되니까 좀 이따 전화로 통화하자. 사랑해. 남편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이 같았습니다. 남편은 비상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가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문이 닫힌 내연녀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당장 문을 두드리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동안 저를 속인 두 사람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들러 국거리를 대충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며 많이 당황한 얼굴로 어디 갔다 왔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온 거야? 당신 원래 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들고 있는 거 뭐야? 마트 다녀왔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침 차려주려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힘내서 일할 수가 있잖아. 아침밥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 밥 먹고 갈 거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먹고 갈 것 같아. 조금만 늦으면 출근 시간 겹쳐서 차 엄청 막히잖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먹고 갈게.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살아도 되는 거야? 사랑해, 여보. 남편은 두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대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실체를 알게 되니 더욱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고 핸드폰으로 녹화해두었던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대학도 못 나온 일자 무식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다른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죠. 그동안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딸 둘을 키우면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아내를 남편은 저를 돌대가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데도 남편의 행동은 조금도 변함없이 새벽만 되면 바로 위층에 있는 내연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모든 걸 녹화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증거물을 전부 다 모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배신감의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는데 반복되는 생활을 보내다 보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동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모든 걸 폭로하고 두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망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남편과 내연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하길래 고깃집에 들려 저녁을 먹인 뒤 양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자가 뒤에서 저와 부딪히게 되었고 제 손을 잡고 있던 딸들과 넘어지게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고개를 들어 저와 부딪힌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연녀를 노려보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무서웠는지 눈물을 터뜨렸고 내연녀인 걸 알면서도 애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부딪혀놓고 왜 그쪽이 화를 내는 거죠? 애들이 넘어진 건 안 보여요?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가셨나? 여기 길을 아줌마랑 애들이 전세 냈어요? 왜 셋이서 손을 잡고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몸이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아줌마가 저한테 죄송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살다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기본 개념은 지키셔야죠. 안 그래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애들이랑 손잡고 간다고 길 전체를 막고 있었다고요? 옆에가 널찍하게 남아있는데요? 어디서 되지도 않는 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봐서라도 참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딱 봐도 대학도 안 나온 사람 같은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하셨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일자 무식 같아서요. 이런 사람이 한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하네요. 혹시 정신질환 있는 건 아니시죠? 무슨 일이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멀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어? 저기요, 누구신데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애들도 있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워낙 개념이 없는 아줌마라 이번 기회에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창피를 줘야 한다고요. 제 눈앞에서 둘이 서로 뭐 하는 짓인지 연기를 하고 있길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연녀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한 남편이 갑자기 몸을 돌려 저한테 다가오더니 내연녀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이 대놓고 내연녀 편에 섰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들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내연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길래 그만하고 싶다며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제 몸을 돌려 세운 뒤 길을 막고 있던 건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내연녀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고 그동안에 봐왔던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리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남편은 당황했는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내연녀는 마누라 관리 잘 하라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갔어요.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에 애들은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에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네요.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네 창피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맞아야 할 행동을 했으니까 손을 올린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을 보라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뭐라고?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 갈 때까지 가볼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그런다고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 여자 앞에서 나보고 사과하라는 게 제정신이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전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 그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니? 나는 애 둘 낳고 아줌마처럼 보이니까 그 여자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하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참고 사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여태껏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여자 데리고 살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런 집에서 살았을 것 같아? 배부른 줄 모르고 감히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됐고 그냥 갈라서자.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지겹다고. 지금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결국 이거였어?
당신이 원하는 게 나랑 이혼하는 거였냐고. 어쩐지 둘이 연기가 너무 어설프더라니.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니?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에 대해 속고만 살았을 줄 아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말 다 했지? 이거 보라고. 여태껏 당신이 나 몰래 윗집에서 좀 전에 그 여자랑 놀고 먹고 다 했잖아.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서 온갖 몸에 좋은 음식 갖다 바쳐 먹였더니 힘은 엄한 데 가서 쓰고 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이 나한테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이혼하자고 하는 순간 바로 전송 버튼 눌렀다고. 남편은 급하게 제 핸드폰을 뺏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전송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사색이던 얼굴로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는 말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황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네요.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이 급하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뒤 어쩔 줄 몰라 하며 온갖 고민을 하고 있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몸을 피하게 만들었고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듣고 절대 원하는 대로 놔둘 수 없어 위층으로 올라가 내연녀를 붙잡으려는 순간 남편은 제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손부터 날아가셨어요. 뒤늦게 오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나한테 온 이 영상들 전부 다 뭐니? 너희들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돼버린 건데? 작년 겨울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목욕탕을 다녀온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욕탕이 아닌 다른 여자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온 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 몸이 약해진 것 같다고 몸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그게 엄한 데에서 매일 밤 몇 시간씩 힘쓰고 와서 체력이 딸린 거였네요.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위층에 지금 이 사람이랑 바람난 여자가 살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려 하니까 이 사람이 글쎄 제 머리채를 붙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저한테는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저를 거침없이 막대하는데 그걸 애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다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본초인 저한테가 아닌 위층에 살고 있는 여자한테 사랑을 쏟았다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배신 그대로 돌려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냐? 한눈 파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증오한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애비의 말을 무시한 채 다른 여자랑 놀아놨단 말이야? 이놈이 진짜 정신 나갔어? 당장 그 여자 불러와. 면상 좀 보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이미 내연녀는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한 상태였어요. 가족 모두는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그 사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라 제 화는 더욱더 끌어올랐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아픔을 겪게 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둘이 합심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으면서 둘이서 연기를 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남편에겐 연락이 없었고 회사에도 찾아가 봤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한 뒤 이혼을 준비했고 도망쳤던 남편이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이미 애들은 저희 부모님 집에 보내놨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왜 가정을 깨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설명을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느끼지 못한 색다른 감정이 새롭게 다가왔고 나는 그런 느낌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또 얼마나 긴장되고 스릴이 있는지 당신을 속이는 분위기를 언제부터 즐기게 되었고 점점 더 자극적인 상황이 필요해서 내가 만나고 있던 그 여자를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 오게 만든 거야. 나는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어. 그동안 이중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잖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도 이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 위자료 그딴 거 걱정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 알지? 알았어도 끝까지 모른 척 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당신이 혼인 파탄자인 거야. 알겠어? 더는 미련 없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 남편의 말에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어요. 사람 마음 갈 때 같다더니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다 이루어졌지만 내연녀는 끝까지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셨어요.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이 있으셔서 전화하셨으니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셨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모가 알려준 곳으로 차를 타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시부모님을 뒤따라갔는데 눈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당황했는지 저희 가족을 막아서려 했는데 시모가 당장 비키라며 신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무실의 문을 열자 그곳은 꽤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내연녀가 깔끔한 정장으로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앉아있는 내연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여자가 맞냐고 물어보시길래 고개를 끄덕이자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면접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 사람 오늘 중요한 날인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거냐고요. 이 날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오늘이 최종 면접 날이라고요.
내 며느리가 이딴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최종 면접? 네 인생이 오늘 최종 종착지다. 평생을 뒤따라 다니면서 못 살게 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손녀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이 최종 면접 날이 아니라 세상 떠나는 날이다. 남편 관리 못한 건 저기 못난 아줌마 탓이지.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 손 좀 놓고 얘기하세요.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다고요. 오빠, 이분들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빨리 좀 도와달라고. 너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지? 나는 지금까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어. 그런데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다 망쳐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면접을 보러 와? 오늘 너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저희 가족 전체가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면접장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네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모든 걸 망쳐버린 내연녀는 백목처럼 굳어버렸고 내연녀는 그렇게 상간녀 소송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고 내연녀가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곤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시모 덕분에 제 속에 있던 모든 걸 머리채 잡고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걸 걸어서라도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에 법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내연녀는 남편을 버리고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찾겠다며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네요. 시부모님은 쓰레기 같은 아들 없어도 된다며 손녀들만 보고 싶어 하세요. 정신 못 차린 놈 2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네요. 시댁 재산도 전부 손녀들에게만 물려줄 거라며 손녀들 얼굴만 계속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 모든 광경을 본 제 딸들에게 미안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잊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볼 나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니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세월이 20년이나 흘렀고 저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10살 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 딸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저는 불면 날아갈세라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면서 키웠었어요.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도 덜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른인 제가 언제나 배려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새엄마라는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생기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지만 딱히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분명 저를 부를 때는 엄마라곤 하는데 껍데기만 엄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가정부인 것 마냥 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집에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저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딸은 항상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답답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접근을 시도하려 해도 딸은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옛날이 그리웠었죠. 항상 참아왔고 기다려주며 뭐든 들어주려 했던 제가 결국 폭발하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딸에게 터뜨리게 되면서 위태로웠던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딸이 왜 그동안 저에게 벽을 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어렸을 때처럼 따르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기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정도면 고맙게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예전부터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네. 나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 나는 너를 정말 내 친딸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너는 나에 대해 진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딸은 저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딸에게 진심을 봤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딸과 행복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집에 있는 게 싫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집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딸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라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딸이 아닌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교수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야. 그럼 서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좋게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잖아. 내가 교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줘야 하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아닌 당신과 지영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 당신 말 잘했다. 20년 함께 살아왔으면서 아직까지 지영이 성격을 몰라? 벌써 30살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뭐든 다 해줬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고 생각해. 화 한 번 안 내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면서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봤자 어차피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엄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나랑 결혼했을 때 지영이가 신생아도 아니고 10살이나 됐었다고. 벌써 알 거 다 아는 나이였는데 당신을 엄마라고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이상한 거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듯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마음을 열겠지.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지영이 성격 뻔히 알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며 그만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길래 많이 당황스러웠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친아빠인 남편이 저 대신 대화를 해본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고 그때부터 남편과도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얻지 못한 채 서로 침묵하며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딸은 저를 대할 때와 다르게 남편과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지내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에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늦은 저녁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다른 거 하나 안 바라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한 날들만 상상했었는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탈을 하고 싶었는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제가 걱정됐는지 며칠 전화 와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전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맴돌았던 것도 딸이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 한 통은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시도한 건데 정작 딸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없던 시간 동안에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왔고 밀려있는 집안일들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과 딸이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둘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오길래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둘은 아주 살판 났나 봐.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지영이 너는 어디를 들어가? 엄마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내가 너를 예의 없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른 앞에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그렇게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도 오지 않더니 뭘 잘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야? 당신 없는 동안 집안 꼴을 봐봐.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다 당신이 혼자 자초한 거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당신이 계속 삐딱하게 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몰라? 우리는 저녁 먹고 들어왔으니까 당신 혼자 차려 먹어.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줬으면 밖에서 같이 먹기라도 했었을 거 아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이면 안 될까? 그리고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가뜩이나 사이 안 좋다면서 더 안 좋아질 거야? 제발 하루라도 조용하게 좀 살자. 집에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지영이가 남자 하나 집으로 데려올 거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나 봐. 그런데 그때도 얼굴 붉히는 모습 보여줄 거야? 자식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가오는 법이야. 결혼?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한 적 없었는데 주말에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지영아, 방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에게 주말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며 알아서 음식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뒤 잘 거라며 더 이상 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죠. 도대체 저는 이 집안의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남편과 딸이 저를 대하는 건 그냥 가정부로밖에 안 보였네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통보만 하는 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방문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저에게 온갖 인상을 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저 집안에 가정부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싫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제 친엄마도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끔찍해요. 저를 낳아주신 것도 아니면서 엄마 역할 하려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는다고요. 제가 그래도 엄마라고 말해주는 건 이혼 가치가 있으니까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더 넘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랑 나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언제까지 제가 다가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려올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음식만 준비해주고 자리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 붙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엄마는 말 그대로 엄마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더 할 말 없으시죠? 그럼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가슴 아파하는 제가 꼴보기 싫은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확실하게 딸의 마음을 알게 된 저도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일단 손님이 오는 거니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주기로 했었죠.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음식을 준비했고 딸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터라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버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죠. 아줌마, 앞에 음식 비어져 있는데 빨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얘기한 거야? 지영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줌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를 여태껏까지 키워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새아줌마? 뭘 그렇게 놀라신 듯 쳐다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선우 씨,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아빠 좋다고 쫓아다니셔서 결국 결혼하셨다고.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까지 옛 추억에 빠져 사신다니까. 아줌마, 제 말 안 들려요? 음식 채워달라니까요. 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었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 앞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주려 했지만 이미 딸과 저는 더 이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져 있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준 뒤 저 혼자 방으로 들어와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딸의 뺨에 손이 올라갔을 테고 더 큰 일이 벌어졌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방에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시간을 후회하면서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주방에서는 서로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방에까지 새어 들어왔네요.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오면서 크게 바라는 것 없이 20년의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무료 봉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딸과 남편은 그 남자에게 서둘러 결혼하길 원했고 저 빼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배웅까지 해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가 집 밖을 나가자마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가 나한테 하는 말 들었으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거 아냐?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 자리에서 내 딸의 얼굴에 손이라도 올려 붙여야 됐다는 거야? 내 딸이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그냥 좋게 웃어넘기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이었으면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을걸? 어찌됐든 새 아줌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 딸한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새 아줌마나 새 엄마나 똑같은 말인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 일단 당신이 우리 집안의 엄마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원래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상처되는 말 주고받기도 했다가 나중엔 다시 용서하고 사는 게 가족이지. 이런 걸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뭐만 하면 얼굴 붉히고 화를 내니까 내가 다 숨이 막힌다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 딸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더 이상 이 집에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겼고
남편에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관계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가는데 저 혼자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만하길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딸에게 좋게 얘기해 보겠다며 갈라서는 건 또 싫다고 매달리길래 그 모습이 더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동안 살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잃을 것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병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건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거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뒤에 남편에게 결국 이혼 서류를 건네며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온다며 이혼 서류를 받지 않으려 하길래 집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소파 쿠션 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종이 하나가 보이길래 제가 보면 안 될 걸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밀친 뒤 쿠션 밑에 있는 종이를 꺼내든 순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은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청첩장에 적혀있는 이 이름 뭐야? 왜 당신 이름만 들어가 있고 내 이름은 빠져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고? 어떻게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당신 전처가 청첩장에 이름을 박아놨냐고? 언제부터야? 당신 나 몰래 전처 만나고 있었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뿐이라고. 친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한다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영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한 번뿐인 결혼식에 친엄마가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데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준 것뿐이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 옆자리에 내가 아닌 전처를 앉히겠다는 거네. 20년간 당신 아내로 살아온 나는 그동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지영이 어딨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해. 그렇잖아도 아빠가 전화해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청첩장에 뭐 문제라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희 친엄마보다 너를 키워준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키워준 엄마보다 결국 낳아준 엄마라는 거니? 그래서 청첩장에 내 이름이 아니라 친엄마의 이름을 넣은 거고? 너는 정말 나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준 적이 없는 거구나? 너 마음 이걸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두 번 다시 엮이지 말자. 나도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고 살 테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은 와 주셔야죠. 20년간 엄마 딸로 살아왔었는데 멀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축의금은 잊지 마시고요. 식사도 하고 가세요. 꽤 비싼 음식들이라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엄마도 인원수에 포함은 시켰어요. 더는 남편과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청첩장에 박혀있던 전처의 이름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건데
딸과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아왔던 만큼 남편과 딸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결혼식 날 참석하게 되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전처가 남편 옆에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다가 예식 5분 전에 퀵 배달이 도착했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딸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딸은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길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길래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딸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저도 딸과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기했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분명 몇 번이나 경고했었는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런데 나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그 건물은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처분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건물을 왜 처분하신다는 건데? 당신이 거기에 병원을 크게 개원할 수 있게 해준다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조건 때문에 결혼 허락해 주신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쩌자는 거야? 거기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아직 처분된 거 아니니까 기다려 보라고.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친엄마랑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과 함께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행동한 건 전부 다 저희 친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요. 친엄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빠를 꼬셔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으니 제가 복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여태까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다고요. 그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여태 내 친자식도 안 낳고 너와 차별할까봐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희생해서 키웠건만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 너가 내게 솔직히만 털어놨어도 금방 오해가 풀렸을 것을. 은혜도 모르는 것.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변명은 이미 늦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 전부 다 회수해 가도록 하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능력도 없는 교수직 너희 아빠 꼬시려 했겠니? 너희 아빠가 나를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서 받아준 거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너나 너희 아빠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회수해 간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친엄마랑 너희 아빠랑 오순도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렴. 딸은 저에게 애원하며 주기로 했던 건물은 줘야 한다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랑 측에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파투를 냈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친모가 뒤에서 이간질시켜 문제가 커진 거라고 딸이 화를 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중요한 상가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그동안 깜빡 잊고 살았다면서 용서를 구하며 제가 결혼식에 자리를 빛내달라고 옆에 있던 친모를 남편은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친모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건 전처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그 자리에 전처와 살림을 차린 남자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지 남편과 전처가 서로 뒤엉켜 있자 전처의 남자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면서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년 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으로 낳았던 제 딸은 의사가 된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며 건물을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친모의 말만 듣고 움직인 것도 한심하지만 저와 마음을 터놓고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본인들이 선택한 삶 어쩌겠어요. 후회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서 뒤늦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저를 좀 더 가꿔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